그렇게 이정기는 이 지역에서 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되죠. 이 산둥반도 15개 주에 10만의 군대를 거느린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이 치청 세력에 맞설 만한 세력이 없었죠. 치청 세력의 인구가 5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인구보다 훨씬 많죠. 땅으로 보면 한반도보다 작지만 그 세력으로 보면 당시 통일신라를 능가하는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기였습니다. 이정기라는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정기라는 분은 고선지 장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고선지 장군이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다가 누명으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정기라는 인물은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요. 우리 역사에서는 사실 이정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서에는 이정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 신당서에 모두 이정기의 이야기가 이정기 열전으로 실려 있습니다. 왕을 제외한 최고의 영웅들의 전기를 모아놓는 것이 열전이거든요. 그렇게 중국에서는 이정기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우리 역사에서는 이정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정기에 대한 기록을 그나마 남긴 인물이 최남선 선생입니다. 최남선은 자신의 저서 국민조선 역사라는 책에서 중국 내에 광대한 지역을 총괄했던 고구려 유민이었다. 이렇게 이정기 장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정기란 인물은 어떻게 중국을 흔들었을까? 이 이정기란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이야기해보자면요. 이정기 장군이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제음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출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급보가 당나라 황실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당나라 황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제음이라는 곳이 당나라 수도 장안성 그리고 동쪽 수도였던 나간성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정기의 10만의 군대가 당의 수도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당나라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큰 부담이었던 거죠. 이정기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당나라 황제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군사를 준비하고 태세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 황제는 수도 가까이로 군사를 이끌고 진격해오는 이정기 장군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제상벼슬을 내렸어요. 동중서 문화평장사라는 황제 바로 밑에 제상자를 줍니다. 당 황제로서도 이 이정기를 막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정기를 막을 수 없으니까 달래는 대책을 세운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정기에게 내려진 관직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직들이 내려졌어요. 그러니 이정기의 세력은 당나라를 흔들 수 있는 위협할 만한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정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역시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여기 영주라는 곳입니다. 이 영주는 당나라 땅으로 끌려온 고구려 유민들은 다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정기가 태어났으니 이정기 역시도 고구려 유민으로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출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찍부터 군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당시 이정기에 대해서 구당서에서는 이정기는 고구려인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정기는 침착하고 의지가 굳세어서 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정기의 군대는 유격군이다 합니다. 굉장히 기동성 있는 군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유격군이다라는 말을 들으니 혹시 고구려 고분벽화의 수렵도가 떠오르지 않나요? 알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그런 기동력 있는 막강한 군대를 이정기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정기는 20대에 벌써 장군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선지가 죽음을 맞게 됐던 사건, 안록산의 난 때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이정기는 안사의 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어난 곳인 영주를 벗어나서 산둥반도가 있는 이 등주 지역으로 진출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던 이정기가 청주를 함락하고 치주를 함락하면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결국 이정기가 치청 지역의 두 번째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이정기가 고구려 유민 출신이잖아요. 이민족 출신이 이렇게 큰 세력을 가지는 것, 중국 한족들이 시기 질투를 많이 하게 되겠죠.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절도사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꼼짝없이 갇히게 생겼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큰 위기였죠. 그런데 이정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절도사를 몰아내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정기를 구해서 이정기를 절도사 자리에 앉혔어요. 절도사라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이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절도사에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도사는 황제가 임명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당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이정기는 황제의 명이 아니라 군사들이 절도사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이정기는 이 지역에서 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되죠. 이 산둥반도 15개 주에 10만의 군대를 거느린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이 치청 세력에 맞설 만한 세력이 없었죠. 치청 세력의 인구가 5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인구보다 훨씬 많죠. 땅으로 보면 한반도보다 작지만 그 세력으로 보면 당시 통일신라를 능가하는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기였습니다. 이정기는 여기서 군사적인 힘뿐만 아니라 경제력까지 갖추게 돼요. 여기에 엄청난 소금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체의 50%의 소금. 소금은 중국의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절대적인 재정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을 이정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둥 지역에서는 철과 동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어요. 이건 곧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재원이 되겠죠. 이런 소금과 철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경제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니 이정기가 산둥반도로 진출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둥반도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이정기에게 주어진 벼슬 중에 하나가 해운압 신라 발해 양번사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이 벼슬은 통일신라와 발해와의 모든 무역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정권을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이 무역은 모두 이정기의 손안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발해에는 뛰어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발해에 가장 자랑할 만한 수출품이 말이었거든요. 그런 말을 이정기가 해마다 많이 수입을 한 거죠. 뛰어난 무기에 이런 말까지 수입을 했으니 이정기의 군사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랬던 이정기가 그 힘으로 당을 위협하기에 이르릅니다. 당시 이정기가 구축하고 있던 이 지역 치청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치청의 절도사였죠. 절도사가 다스리는 지역을 번진이라고 합니다. 이정기는 당에 속해 있는 번진이 아니라 독립된 번진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정기가 다스리는 번진이 이 일대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번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정기는 정사를 볼 때는 엄하면서도 냉정하게 정사를 받고요. 스스로 문무백관을 임명하고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거두면 조정에 바쳐야 되겠죠. 그런데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령은 하나 같은 데다가 세금마저 균일하고 가벼워서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면서 가장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정기의 이 치청 번지는 당 조정에게는 근본적으로 위협이 되는 존재였던 거죠. 이런 이정기가 본격적으로 당의 경제력을 압박해 나갑니다. 당시에 당나라 수도 장안성 그리고 동쪽 수도입니다. 이 수도로 들어가는 물품은 양쯔강 일대에서 들어가는 물품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용교라는 곳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수로를 막아버리죠. 들어가는 경제적인 물품들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시 당나라는 숨통이 조여지는 것 같은 백길이 모두 막히게 됐으니까 백성들이 모두 공포에 떨었다 합니다. 군사적인 것에 경제적인 것까지 당나라의 숨통을 조여가는 거죠. 결국에는 군대를 이끌고 당의 수도를 향해서 진격해가고 당나라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열심히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정기가 갑자기 악성종양으로 죽게 됩니다. 나이 49이었습니다. 이정기가 죽자 이정기의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제나라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초대 왕으로 추대를 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자신의 아들 이사고의 동생 이사도까지 4대에 걸쳐서 이정기의 치정 세력은 제나라라는 왕국으로 이어져서 55년간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나라 위에 멸망에 이르게 됐죠. 근데 재밌는 것이 당나라가 제나라를 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제나라를 치는데 그 중에 하나 무령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이 무령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죠. 고선지 장군이 죽게 된 것이 안록산의 난 때문이었는데 그 안록산의 난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 이정기였고 이정기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장보고거든요.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던 이정기 역시도 이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고구려 유민 출신의 이정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만국의 유미 출신이었지만 당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고구려 부활을 꿈꿨던 사람이 이정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저는 그게 고구려의 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구려의 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의 힘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